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 기출 2과목 17강입니다. 교재는 이렇습니다. 과수 16종에 대한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할 때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기출과 예상 문제집을 완강을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모의고사. 그래서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강의 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기출 문제만 풀고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은 직접 예상 문제를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것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아주 기초라고 생각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이게 묻게 되면 답하는 것은 여러분도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하기. 그래서 묻고 답하기는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아는 것을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총정리해서 물음에 대한 답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진도상으로 유리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과수 16종은 매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적과점 품목은 공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명하면 탁 알겠다 하는데 과수 16종은 의외로 쉬운 듯 하면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출제 현황, 출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범위가 시험이구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일단은 시험에 나오기도 힘들고 출제 오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범위를 확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죠. 1회, 2회, 3회, 5회, 6회, 8회, 9회, 10회, 11회 시험이 과수 16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적과전과 함께 과실로서 분류해서 공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자, 적과점 종합위험에서 과수 16종 적과점 종합위험은 평가 방법이 요거는 시험에 적과점 종합위험 품목이 나온다면 이거는 포도와 똑같이 하면 되죠. 포도와 같이 풀면 된다. 다른 점은 모든 과수 12종이죠. 과수 12종에 대해서는 이 4종은 적과점 품목이란 말이죠. 적과점 품목이 새롭게 들어왔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구분되어야 될 것은 이거는 무게, 즉 과중조사를 이미 한 상태라면 과중조사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품목이다. 완료가 되어 있다. 12종은 과중의 조사가 중요하다. 이 부분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완료됐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적과점 품목 4개 품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포도와 같이 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는 요 적과점 품목을 갖다가 똑같이 포도, 복숭아, 자두처럼 문제를 냈을 때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대입만 하기 때문에 아마 출제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죠. 왜? 적과점 종합위험도 나오고 과수 16종에서 또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나오면 거의 뭐 30점 이상 나와버리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는 줘야 된다. 5점짜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과점의 가시손해 보면 맥스 A를 이해했다면 이 과수 16종도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다른 거와 좀 다르게 실전 문제 중심으로, 기출 문제 중심이죠. 기출 문제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만 나오죠.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예,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오류 수준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오류 수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시험 출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만 개념이, 지금 우리가 검차에 수학량을 조사했단 말이죠. 수학량을 조사했는데 요 기준값보다 이것이 작아야 됩니다. 기준값보다 이것이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검차의 수학량과 검차의 감수량, 기수학을 합쳐가지고 2군, 3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준값보다 조사하면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낙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 낙과덕이 있기 때문에 기준값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것이 컸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오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방법을 그때 알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은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기준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학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 수학량 한국 시험에 나오죠. 수학량이 논작물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수학량을 구하라 하는 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피해율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 피해율의 핵심이 바로 수학량이다. 그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항상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과수가 되었든 논작물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그러면 수학량을 구하는데 제가 1군, 2군, 3군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 나누는 이유가 있죠. 그냥 평면적으로 모든 품목을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1군이라 하는 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좀 비싼 품목이죠. 비싼 품목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비싼 품목이다. 그러다가 적과전 사종, 사과배, 단감, 뜰봉이 다시 들어왔죠. 사과배, 단감, 뜰봉감이 품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군에는 8개 품목이 되어 있죠. 8개 품목이 자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2군에서는 4개 품목, 3군에서는 4개 품목, 이렇게 해서 총 16개 품목이기 때문에 과실 16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군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에서도 1군 그러면 대우를 해주는 거죠. 2, 3군, 3군.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1군, 2군, 3군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2군의 차이점이 뭐냐? 1군에서는 정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모든 건수는 평가사가 보험 가입한 대상을 농가의 과수원에서 우리는 착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적과점 품목도 하고, 그 다음에 요 1군에 해당되는 품목 하더라. 왜? 비싸기 때문에 과실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착가수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해주는 품목은 우리는 포도, 복숭아, 망감류더라. 자두는 자느라고 빠졌다. 그래서 요선 자두는 자느라고 빠졌다. 자느라고 빠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우리가 품목을 적어 놓고 추가 보장에 해당되는 품목을 모두 쓰라고 했을 때는 요 품목이죠. 포도, 복숭아, 망감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수확량을 구할 때 기본은 수확량은 착과량. 그래서 봉지 씌우기를 하더라.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죠. 아무리 보험금을 받는다 그래도 사고 나지 않고 팔아서 농가가 수입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수확량은 그 봉지 씌우기에 착과량만 조사되면 붙어 있는 놈, 그 착과량만 하면 그것을 수확량으로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향후에 일어나는 적과점 품목에서 과실손해보험금처럼 사고당 A 사고가 나고 B 사고 나고 C 사고 났다면 수확량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줄었다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수확량이 적으면 피해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수확량이 적게 됐다는 것은 피해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그래서 착관액에서 사고당 감소를 할게. 이것이 기본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요 1군에서는 주의할 게 있다. 주의할 건 다음 장에 나오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밤, 호두, 참다리, 유자등 좀 큰 놈이더라. 큰 놈이다 보니까 수와 양을 파악을 하더라. 수도 헤아리고 양도 파악을 하더라. 특히 참다리는 제식 밀도, 사다리꼴 면적을 참다리의 단은 사다리 다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평가할 때 참다리는 워낙 각 나무에서 이 펼치는 이 가지가 워낙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 나무의 위에 이렇게 하늘에서 사다리꼴 모양을 해서 여기서 개수도 헤아리고 무게도 잰다. 그게 2군의 핵심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과중조사할 때 밤은 30mm, 이하시는 80%만 적용한다. 참다리는 50g 이하시에 70%만 적용한다. 이런 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키워드란 말이죠. 밤은 요거 적을 때, 밤 크기가 적을 때, 우리가 휴게소에 보면 단밤이다 해서 작은 겁니다. 장애가 있는 거죠. 그거는 80%만 적용해준다. 나머지 참다리는 치엇이니까 70%를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3군도 이제 요즘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죠. 3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이런 품목들, 좀 작은 놈들이죠. 매실, 살구와 오미자, 대추 등 작은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데 하는데, 가장 어렵게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반 조사가 나올 거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절반 조사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살구를 조사할 때 또는 대추를 조사할 때 이 한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반만 조사하자. 그것이 절반 조사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절반 조사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10kg다고 조사됐다면 우리는 수확량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왜? 반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조사값에 2를 곱해줘야 온전하게 한 나무에 있는 수확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자의 피해구성체는 5,3불고기 3,000g이 나온다. 나머지 품목들은 1,000g이 기준인데, 요 오미자에 대해서는 3,000g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기준이다만 3,000g.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매실의 비대 추정 조사를 조사한다. 요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확 적기 때가 아니고 미리 조기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조기 수확을 해서 해버리니까 이 무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수확 적기에 대비해서 이만큼을 더 플러스 해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하고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양파와 마늘, 햇 양파죠. 양파, 마늘, 그 다음에 매실. 이건 차이점이 있다. 양파, 마늘은 우리가 표본 구간에서 무게가 2kg를 했다 해서 곱하기, 그 다음에 수확 적기까지 뭐 20일이 남았다. 그럴 때는 100%죠. 100%를 우리는 1이라고 합니다. 1 플러스 하루. 양파는 2.2% 곱하기 20일 동안 살이 찔 거다는 거죠. 살이 찔 거다. 이 기준이 양파고, 그 다음 마늘도 똑같이 2kg면 2kg 곱하기 마늘 1 플러스 0.8% 곱하기 20일이다. 곱하기 마늘은 환산계수가 나오는 환산계수 0.70이냐 0.72의 환산계수가 나가는 것이 마늘의 핵심이더라. 그렇게 해서 마늘과 양파는 시험에 자주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매실이다 했을 때는, 매실은 이게 지금부터 해서 30일 전에, 30일 전부터 해서 29일 해서 당일 1일부터 해서 이 비대추진 주스가 워낙 큽니다. 그 폭이 약 300%까지 보통 매실이 품종에 따라서 300%까지 한 달 전에 수확한 거하고 무게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매실은 정해진 값으로 합니다. 주어지죠. 정해진 값으로 한다. 이 말은 정해진 값으로 하기 때문에 2kg 곱하기 여기서 많은 착각을 또 일으키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주스를 주어집니다. 왜? 워낙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 비대칭 주스가 1.152다 이렇게 주어지면 바로 매실의 무게 뭐 20kg 곱하기 1.151을 바로 곱하면 됩니다. 이게 다 정해진 값으로 주어지는 값으로 바로 곱해버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 마늘과 양파는 다르다. 마늘과 양파는 이 주어진 값 곱하기 1 플러스 해서 이 값이 들어간 거하고 이거는 바로 곱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비과량 과수 포도, 비과량 과수를 해주는, 비를 막아주는 시설을 하는 것은 1군에서는 포도, 2군에서는 참다래, 3군에서는 대추, 자주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1군과 2, 3군에서 수확량 구할 때 주의사항이 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수확량 산정 시 착과조사 이전 사고의 피해사실이 인정됐다 했을 때,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수확량은 바로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없었다. 이전 사고가 없거나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걸 썼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착과량을 수확 적기에 따버리면 따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버렸으니까 우리는 착과량이 정례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이 먼저 우리가 사고당 감소를 합기는 그 이후에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 줄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맥시멈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착과량이 적다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10,000kg고 착과량이 7,000kg다 했을 때 큰 값 이것이 수확량 할 때 기준이 돼버려. 네, 이것은 2년 전부터 다시 이것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단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한다. 수확량인데 1군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것을 먼저 체크를 한다. 먼저 체크를 해야 공식이 달라진다. 수확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 3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오류 수정 때문에 그러죠. 오류 수정 때문에. 그래서 오류 수정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오류가 수정된 거예요. 이 방법이 오류가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A 가수원에서 평년 수확량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고 이번에 수확량이 금차의 수확량이 요거 금차의 감수량은 1,500kg 기수확량이 500kg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딱 주어졌을 때 수확량은 이렇게 나온 시험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 되죠. 수확량은 수확 전에 개체 전에 사고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고 2, 3군 같은 경우에 수확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수확량을 어떻게 결정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사값 검차의 수확량 2,000kg와 감수량 1,500kg 그리고 기수량 500kg를 더하는 것이 바로 사고 시의 조사 수확량이죠. 이번에 조사한 평가사가 직접 했죠. 2,000kg, 1,500kg,
500kg. 근데 기수학을 조생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기수학량을 어떻게 알죠? 바로 그거는 과수원 주인에게 물어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정을 오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 냅니다. 그러니까 2000kg 플러스 1500kg 플러스 500kg 하니까 4000kg 나옵니다. 4000kg. 4000kg 나오는데 이것이 평년 수확량보다 적다는 거죠. 그럼 오케이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이 많이 되면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년 동안에 평년 수확량까지 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큰 값에서 이번에 금차의 감수량을 빼주는 것이 수확량이다. 맞죠? 금차에 줄은 것을 인정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수확량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값을, 이 더한 값이 4000kg고, 그 다음 평균 수확이 5000kg니까 큰 값은 5000kg더라. 5000kg에서 이번에 줄은 것을 인정해 줄게. 1500kg. 이렇게 해서 3500kg가 수확량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고가 일어났으면 또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확정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B가수원은 이런 형태죠. B가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주어졌고, 금차의 수확량이 이렇고, 감수량이 이렇고, 기수확량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빨리 대해보는 거죠.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3500, 1500, 500을 대해보니까 5500이 나와버려요. 평년 수확이 5000kg인데 5500이 나왔어. 그래서 그럴 때는 큰 값, 무조건 큰 값 5500에서 이번에 줄은 감수량을 빼줘서 4000kg가 이 농가의 수확량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수확량으로 확정이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면서 우리는 시험에 2, 3권에서는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몰라도 11회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요처럼 매실이 시험 나왔을 때도 우리는 표본주를 딱 선정해줘. 한 주, 뭐, 5주도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대해서 무게 다 대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 우리는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1군과 2군과 3군에 대해서 왜 이 품목들은 이런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생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확을 해버렸을 때 그걸 어떻게 보정해 주지라고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이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